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잘 들리시나요? 여기 마이크가 없어서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남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 김용욱이고요. RX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X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RX라는 개념 자체는 MS가 만든 개념이에요. MS가 비동기 프로그래밍과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어서 링크 기반의 문법에 맞춰서 RX라는 걸 만들어냈었고요. 이 RX를 만들어낸 이후에 제일 빨리 참여했던 회사가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RX 자바랑을 만들어서 2014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렇게 RX를 발표를 하니까 다른 업체들도 참여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요. GitHub 같은 경우에는 RX 코코아를 만들어서 아이폰에 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다른 업체들도 참여를 해서 RX 자바 이외에도 저 리액티브 X라는 곳에 가시면은 여러 프로젝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RX 자바가 나왔을 시점에 RX 안드로이드라는 게 나왔는데요. 저 마티아스 케플러라는 사운드 클라우드 사람이 주도를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운드 클라우드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RX 안드로이드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RX 안드로이드 나오니까 안드로이드 되게 유명한 제이크 와튼이라는 아저씨가 RX 안드로이드가 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대체 얼만큼 훌륭하길래 저렇게 약간 과감한 말을 할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RX 안드로이드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단 RX 안드로이드 쓰려면은 제일 먼저 빌드 그래드 파일에 한 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디펜던시 안에 RX 안드로이드 쓰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RX 자바에 대해서는 적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RX 안드로이드만 적으면은 RX 자바와 RX 안드로이드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옵저 버블과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옵저 버블이 뭐냐면 일종의 스트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림에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도 넘겨오고 그 처리가 끝났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에러가 났다는 것도 알려주는데, 이 모든 게 하나의 스트림에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스트림이 옵저 버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옵저 버블에 onNext, onError, onCompleted 세 가지가 있는데, onNext는 데이터가 넘어오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패러미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패러미터 하나는 데이터이겠죠. 그리고 onError가 있는데, onError 역시 패러미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onError 같은 경우에 패러미터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받았던 예외들을 onError에 넘겨줘서 그 서브스크라이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onCompleted가 있는데, 어떤 처리가 다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스트림을 받아서 처리하는 애가 서브스크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로로 긴 선, 그리고 X 세 가지를 써서 구성하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계속 넘어올 테니까 onNext는 저렇게 동그라미를 몇 개를 표시해 주고요. 데이터가 더 이상 안 넘어올 때 onCompleted라고 저렇게 선을 긋거나, 아니면 에러 난 시점에 저렇게 X라고 표시를 합니다. 저희가 RX 안드로이드나 RX 자바나 아니면은 RX JS나 다른 어떤 리액티브 익스텐션을 보시더라도 똑같이 저 onNext와 onCompleted와 onError라는 개념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RX를 쓰시면은 저 그림을 항상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옵저버블을 보시게 될 텐데요. 옵저버블은 저렇게
콜이라는 하나의 그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메소드 내에서 서브스크라이버에게 넥스트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거나 온에러로 에러를 전달을 해주거나 온컴플리티드로 에러가 났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온넥스트가 뭐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인 경우도 있고요. 온넥스트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달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어서 그 옵저버블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요. 세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컴플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온에러가 있고 온넥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쪽도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쓰는 쪽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받아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심플 서브스크라이브를 했는데 항상 이렇게 뭐 완료 처리나 아니면 에러 처리나 데이터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에러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컴플리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액션 1이라고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서 온넥스트만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아까는 하나의 객체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세 개의 객체를 통해서 첫 번째는 그 온넥스트이고 두 번째는 온에러이고 세 번째는 온컴플리트인데 이렇게 각각 나눠서 전달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서브스크라이버 안에 온넥스트만 받는 경우가 있고 온넥스트와 온에러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모두가 정의되어 있는 온서브스크라이버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옵저버블이 데이터를 만들고 서브스크라이버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오퍼레이터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맵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맵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위에 있는 옵저버블에 1, 2, 그리고 3이라는 게 있는데요. 맵에서 10을 곱하는 연산을 했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옵저버블에는 10, 20, 30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10을 곱하는 맵은 사실 별 필요는 없겠지만 항상 똑같은 작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대문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길이를 알아온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있으면은 그걸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두고요. 그걸 재사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코드는 이렇게 옵저버블에 맵이라 붙여서 쓰시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그 익명 함수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은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람다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든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옵저버블이 있는데 맵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옵저버블을 다시 서브스크라이브로 받아 쓸 수가 있고요. 그 하나의 옵저버블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옵저버블이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맵을 통해서 새로운 옵저버블이 만들어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옵저버블이 서브스크라이브에 붙어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대문자로 바꾸는 그 투어퍼 케이스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저렇게 셋 텍스트로 글자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는 예제인데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하시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간단한 예제인데 아까는 대문자로 바꾼 거였는데 지금은 그 길이를 가져오게 했고요. 길이를 바꿔왔기 때문에 그 펑크1의 다이아몬드 인자가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인티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이고요. 더 많은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 리액티브 XIO에 가시면은 더 많은 오퍼레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을 더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여기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다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옵저버블 만들 때 아까 그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스트나 프롬 같은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저스트는 하나의 데이터만 전달해 줘야 되는 경우에 쓸 수가 있고요. 컬렉션을 뭐 전달해야 되는 경우에는 프롬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옵저버블 저스트 헬로 RX 안드로이드라고 적게 되시면은 헬로 RX 안드로이드만 그 온넥스트로 전달하는 하나의 옵저버블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전달이 끝난 다음에 온컴플리트가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 옵저버블을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하나의 데이터만 전달하는 경우나 아니면 컬렉션 전달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드디어 람다를 얘기할 텐데요. 람다를 이용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코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람다를 뭐 써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되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람다를 쓰지 않은 코드를 보시고 계신데요. 이걸 람다를 써서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죠.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은 뭐 제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람다를 쓸 수 있는 경우는 그 익명 객체에서 메소드가 하나인 경우에는 쓸 수가 있거든요. 메소드 하나인 경우에는 그 컴파일러가 메소드 이름까지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까지 다 생략을 하고 패러미터만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패러미터만 남겨두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간결해진 형태를 볼 수 있죠.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수많은 콜백에서 이렇게 객체들을 받잖아요. 그 객체를 받는 곳마다 이렇게 람다를 쓰셔서 좀 더 간략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스트링이란 타입 같은 경우도 컴파일러가 알 수 있는 타입이잖아요. 왜냐하면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고 그 메소드는 같은 타입만 받으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러미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괄호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스테이트먼트도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중괄호 하고 세미콜론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니까 리턴이나 키워드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인데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세미콜론도 없고 중괄호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리턴 값이라 생각하고 리턴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엄청나게 코딩량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쓰는 버전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쓰고 있으면은 되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컴파일러의 버전을 알 수가 없어요. 1.7 버전을 생각하고 쓰고 있는데 1.7 버전의 기능이 다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역시 1.8 버전에 있는 람다 역시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말씀드렸냐면은 레트로 람다라는 게 있습니다. 레트로 람다를 쓰게 되면은 자바 S로 만들어진 코드에서 람다 코드를 자바 6와 7에서 쓸 수 있는 코드로 변형을 해줍니다. 다른 기능들을 쓸 수가 없고요. 자바 1.8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들 중에 람다 기능만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쓰게 되느냐?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고
어플리케이션 어플라이 플러그인을 붙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빌드 스크립트를 하나 더 붙여주고요. J센터에서 그레드 레트로 람다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어플라이 플러그인에 레트로 람다를 쓰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기에 있는 그레드 레트로 람다가 레트로 람다를 가져와서 그레드에 쓸 수 있게 플러그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문을 넣어주시고 J센터는 요즘에 많이 보셨죠. J센터는 원래 저희가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그 메이븐 센티널에서 썼잖아요. 메이븐 센티널이 HTTPS도 지원하지 않고 올리기도 되게 번거롭고 그리고 처음 가져올 때 뭐 수십 메가 수백 메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J센터에는 메이븐 센티널의 모든 리포지토리가 다 있어요. 그리고 J센터에 있는 리포지토리는 메이븐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메이븐만 쓴다 하는 경우에는 J센터를 적어서 쓰시는 게 좀 더 뭐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제이크 와튼 같은 아저씨들은 자기가 만든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을 메이븐에 올리지 않고 J센터에만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J센터만 쓰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컴파일러 옵션에 자바 1.8을 쓰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1.8 버전을 쓴다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동이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익명 객체를 만들게 된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 알려주죠. 이 익명 객체를 왜 썼냐, 람다로 바꿔라. 저게 저 두 줄이 아니라 네 줄이죠. 네 줄을 추가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이제부터 1.8을 쓰라고 좀 약간 편의적인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RX 자바를 얘기했는데 RX 안드로이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게 뷰 옵저버블 클릭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제일 먼저 쓰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뷰 옵저버블 클릭스라는 걸 해서 파인드 바이 아이디를 지정했는데요. 그럼 저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만 처리해주는 옵저버블이 만들어집니다. 클릭 이벤트만 처리하는 옵저버블이 만들어졌는데 그럼 넘어오는 데이터는 당연히 이벤트일 거잖아요. 그 이벤트를 무시하고 저희는 그걸 다 랜덤한 숫자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랜덤한 숫자가 흘러다니는 새로운 강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 강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숫자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뭐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뭐 프린트 뭐 스택 트레이스에서 출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약간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기 생각해 보시면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는 되게 여러 가지 뷰가 있고 그 뷰에서 발생시키는 이벤트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1대1로 매핑시킬 게 아니라 옵저버블을 만들어서 그걸 묶어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화면에 출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서브스크라이브들이 여러 개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공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제에서는 하나의 옵저버블만 쓰고 있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되게 여러 개의 옵저버블이 있을 테니까 그걸 묶어서 가공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묶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옵저버블이 있고 두 번째 옵저버블이 있는데 머지를 쓰시게 되면은 시간 순서에 맞춰 가지고 하나의 옵저버블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 먼저 두 개의 옵저버블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레프트 버튼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 이벤트라는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그 이벤트를 레프트라는 글자로 다 바꾼 거죠.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레프트라는 글자가 흘러다녀요. 두 번째는 라이트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라이트라는 글자가 흘러다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프트와 라이트
두 개의 강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강을 만든 거죠. 투게더라는 옵저버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레프트란 글자와 라이트란 글자들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였는데 하나는 그대로 붙여서 화면에 글자를 출력하고 있고요. 하나는 또 맵을 붙여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대문자로 바꿔서 출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때까지는 하나의 콜백에서 받아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클릭할 때도 콜백을 붙이고 어떤 체크박스를 클릭할 때도 콜백을 붙이고 그 콜백에서 붙였던 데이터들을 액티비티 내에 있는 객체에 대입하거나 프래그먼트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처리 과정들이 그 하나로 묶어지진 않았고 그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단위로 상태 변수를 항상 썼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 흐름을 이렇게 묶어서 명시적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떠한 뭐 지역 변수나 뭐 클래스 단위의 변수를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합칠 수도 있고 맵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또 맵을 얘기하면은 뭐 맵 리듀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맵이 오면 항상 맵은 하나씩 처리하는 건데 리듀스는 그 전체적인 걸 처리하는 구조이거든요. 항상 이렇게 전체적인 처리하는 구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RX에서는 그 구조가 그 스캔에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스캔이라는 거 보시면은요. 여기 1, 2, 3, 4, 5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1, 3, 6, 10, 15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1이라는 데이터가 왔잖아요. 1이라는 데이터가 왔는데 1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2가 내려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처음 전달됐던 1이라는 숫자하고 2가 합쳐져서 3이라는 숫자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3하고 3이 합쳐져서 6이라는 숫자가 내려오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앞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스캔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쓰는 예제를 보시면요. 또 뭐 이게 제가 레프트와 라이트나 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라는 예제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와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한쪽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흘러다니고 한쪽에서는 항상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흘러다니는 거죠.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용자 버튼 눌렀을 때마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흘러다니는 걸 만든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스캔인데 저 0이라는 게 있잖아요. 0이라는 값은 어떤 초기 값이라 보면 돼요. 초기 값이 왜 있냐 하면은 첫 번째로 했을 때 썸에 들어갈 값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썸 대신에 0이 전달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썸이 있으니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넘버로 넘겨받았던 걸 안 쓰고 있어요. 넘겨받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저 넘버랄 값을 무시하고 몇 개 넘어왔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넘어올 때마다 썸 플러스 1이 호출되고 한 번 호출될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일종의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제 실제로 넘버를 쓰게 되는 건데요. 넘버가 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을 때마다 0에서 플러스 1을 더하거나 마이너스 1을 더해가지고 뭐 계속 1, 2, 3, 4, 5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누르게 되면은 4, 3, 2, 1로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옵저버를 가지고 있었고 두 개의 스캔을 가지고 있고 머지를 써서 그 옵저버를 가공하는 합치는 것도 같이 보셨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되게 여러 곳에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체크박스를 클릭했을 때 그 주소에 상세 주소를 적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체크박스를 클릭 안 한 경우에는 못 쓰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뭐 밸리데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벤트를 머지해가지고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어서 전달해주고 거기서 처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인데 조금만 더 가공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맵을 붙여가지고 그것만 가공해서 뭐 다른 곳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저렇게 하면 항상 이렇게 뭐 포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줄러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프롬이랑 얘기했는데 프롬이란 거는 컬렉션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거 차례대로 넘겨주는 그 하나의 옵저버를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기 1, 2, 3, 4, 5가 onNext로 하나씩 전달이 되고요. 그 5가 넘겨진 다음에 onComplete가 호출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브 on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서브스크라이브 on이라고 붙였으면은 자기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다 저 스케줄러에 의해서 수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레드를 수행을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무의미한데 1, 2, 3, 4, 5가 다른 스레드에서 넘어져 옵니다. 그리고 저 옵저버 5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그 스케줄러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보시게 되면서 이제 어싱크 테스트 같은 거를 안 쓰셔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저 메인 스레드라고 적었지만 그러니까 즉시 수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싱크 테스트를 뭐 써보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러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항상 저 메인 스레드는 그 메인 스레드로 실행되는 게 보장되지만 언제 실행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될 게 좀 밀려 있다. 그럼 늦게 실행될 수가 있으니까 뭐 즉시적이지 않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인 스레드에서 수행되는 것만 얘기 드렸는데 메인 스레드 이외에 뭐 다른 스레드에서 수행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RX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핸들러를 이용해서 그 핸들러가 있는 스레드에서 수행되도록 할 수가 있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핸들러를 만들고 그 핸들러를 그 옵저버 온에다 전달해 주시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칭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뭐 서브스크라이브 온과 옵저버 온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서브스크라이브 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서브스크라이브가 있잖아요. 그 밑에 서브스크라이브 반대편으로 적용된다고 외웠고요. 옵저버 온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 버블이 위쪽에 있잖아요. 옵저버 버블이 반대쪽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케줄러가 일단 RX 자바에서도 한 6종류가 지원되고 있고요. 뭐 컴퓨테이션, 프롬, 이미테이트, IO, 뭐 뉴스레드 이런 게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인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IO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네트워크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파일을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적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그 컴퓨테이션과 IO와 뭐 뉴스레드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RX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걸 많이 쓰게 되죠. 왜냐하면 어떤 처리된 결과를 뭐 메인 스레드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는 스케줄러가 있는데 스케줄러를 RX 자바에만 쓰면은 좀 약간 아쉽잖아요. 그래서 워커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스케줄러를 쓸 수가 있어요. 스케줄러 뉴 뭐 스레드 하셔가지고 워커를 만드시고 그 워커에서 할 일들을 이렇게 스케줄 뒤에 전달해 주시면은 그 작업들을 스케줄러에 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것들을 시키는 것들만 했잖아요. 시키는 것들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 언서브스크라이브를 이용하시면은 뭔가 시켰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뭔가 하지 말라고 시킬 수도 있는데 그 하지 말라고 시키는 것들이 저희가 시킨 일들이 한 개가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저 컴포지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객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묶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시켰던 일들이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일들을 그 컴포지트 서브스크립션에 넣어두고 한 번에 이렇게 언서브스크라이브로 중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을 넘겨줘야 되는데 서브스크립션은 저희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할 때마다 반환값으로 서브스크립션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뭔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쓸 일이 없는데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뭔가 워커를 돌릴 때도 저렇게 재기 호출도 가능하다. 근데 뭐 이거는 그냥 가능하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RX 안드로이드, RX 자바를 얘기했는데 라이브러리들이 쓸 수 없다면은 라이브러리에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항상 저희가 다 만들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라이브러리들이 그 RX 안드로이드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레트로핏인데요. 레트로핏은 거의 써보셨죠? 아닌가요? 레트로핏은 저희가 그 레스트 호출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뭐 유저 아이디라는 호출을 할 때 그걸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그렇게 적어주시고 패러미터를 저렇게 패스나 뭐 쿼리로 적어주신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받아올 때 그 처리해줄 콜백을 적어주시면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정의한 다음에 자동으로 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인스턴스에서 get 유저를 호출하게 되면은 저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 콜백에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RX 안드로이드 쓰지 않는 방식이에요. RX 안드로이드 썼을 때는 콜백이 없고 옵저버블만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집이 뭐냐면은 두 개의 그 옵저버블을 합쳐주는 건데 아까 머지와 다른 게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get 유저 포토하고 get 포토 메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받아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두 개를 받아왔으면은 포토와 메타 데이터로 이렇게 다음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레트로핏을 통해서 두 개 호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가지고 온 이후에 저 크리에이트 포토 위에 뭐 데이터를 호출해가지고 주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요. 그 가공이 끝났을 때 서브스크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RX 안드로이드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첫 번째 호출하고 두 번째 호출을 하면 각각 콜백이 있잖아요. 각각 콜백에서 데이터를 어디 저장해 줘야 될 테고 그 콜백마다 다른 쪽은 호출이 끝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배터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되게 훌륭하신 분이 만들었어요. 네, 저기 계시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약간 레트로핏과 비슷한데 약간 다른 사용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레트로핏은 요청 자체에 중심을 두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받아오는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형의 중심을 해서 뭐 어떤 요청이 필요하고 어떤 리스폰스를 받아오는지를 적어두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옵저버블로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로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RX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은 항상 뭔가 호출하면 옵저버블을 리턴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걸 거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할 텐데요. 그러니까 옵저버블과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모두를 하는 객체가 있어요. 그게 서브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될 서브젝트는 그 퍼블리시 서브젝트에 저렇게 데이터가 넘겨져 오면은 서브스크라이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 애가 넘어오기 전에 서브스크라이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붙었잖아요. 늦게 붙었기 때문에 빨간색과 녹색을 받아올 수 없는 거죠. 퍼블리시 서브젝트를 어떨 때 쓰냐면은 먼저 그 처음 두 줄은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볼게요. 어떤 뷰에 대해서 클릭 리스너를 쓰고 있잖아요. 그 클릭 리스너에서 그 서브젝트에게 onNext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 퍼블리시 서브젝트가 하나의 옵저버블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저희가 개발하게 될 때 수많은 콜백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수많은 콜백들을 보게 될 때 그 퍼블리시 서브젝트만 넣어 주시게 되고 onNext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하나의 옵저버블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RX 자바를 이제 알았는데 모든 콜백마다 다 그 옵저버블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퍼블리시 서브젝트를 넣으신 다음에 onNext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서브스크라이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onNext로 처리를 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옵저버블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콜백만 보이면은 저는 그래서 퍼블리시 서브젝트를 일단 넣어 볼 수 있을까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싱크 서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어싱크 서브젝트는 마지막 데이터가 아니면은 다 무시를 해버려요. 마지막 데이터만 전달을 해주는데 그 전달해준 시점이 저 onComplete가 호출된 시점에 마지막 데이터와 onComplete를 제공해주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onNext에서 마지막 값만 받고 싶고 나머지 값을 다 무시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100%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만 알고 싶다. 물론 에러도 전달받고 싶은데 에러하고 100% 전달받은 것만 알고 싶다. 다운로드 받은 것만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 그 다운로드 받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그 옵저버블이 넘겨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 마지막만 쓸 수 있게 어싱크 서브젝트로 랩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헤이버 서브젝트가 있는데 얘는 직전에 넘겨줬던 것들을 하나를 백업을 해둬요. 그래서 저 빨간색, 녹색, 파란색 있잖아요. 그 전에 보라색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빨간색, 녹색, 파란색만 받아야 되는데 직전에 있던 보라색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만 받아야 되는데 녹색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냐면은 그 중간부터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그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그 중간에 몇 퍼센트 받았는지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비헤이버 서브젝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받았던 퍼센테이지를 백업해 두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레이 서브젝트라는 게 있는데 리플레이 서브젝트는 항상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점은 보장되지 않지만 순서는 항상 보장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사용자 요청을 했던 게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모아두고 다른 곳에서 뭐 언두를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보냈던 데이터를 다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여러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데이터를 봤는데 근데 그걸 다른 곳에 넘겨주고 싶다거나 뭐 그런 데 쓸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기관님이 썼던 예제 중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게 뭐 서치 이미지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해당 페이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M 서브젝트에게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M 서브젝트가 리플레이 서브젝트이거든요. 사용자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보고 있으면은 그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봤던 정보들이 다 리플레이 서브젝트에 보관이 돼 있고 그 리플레이 서브젝트에 붙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발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 Rx를 쓰지 않는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콜백 패턴들이 있는 네.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걸 또 래퍼로 싸가지고 네. 저는 그런 경우에 네. 구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콜백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퍼블리시 서브젝트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옵저버블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콜백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만 하신다면 좀 더 간단하게 옵저버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네트워킹 같은 그 라이브러리들 보면은 네. 뭐 자기가 스스로 백그라운드 뭐 3D 큐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해가지고 네. 이제 싱글톤을 사용하는 형태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RX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아까 중간에 보면 뉴스레드 새로 만들잖아요. 그건 스케줄러 쓸 때 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네. 기존에 백그라운드 3D 큐를 먼저 만들지 않고 네. 이 패턴에 맞춰서 네. 사용하면 그러니까 뭐 저는 그 해당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뭐지 온넥스트하고 뭐 온컴플리트하고 온에러만 전달받으면 되잖아요. 그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다른 스케줄을 쓰고 있다면은 그걸 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RX 안드로이드나 RX 자바가 제공하는 스케줄러를 쓰시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RX 자바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네.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개발 패턴에서는 MVC나 MVP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제 RX 자바를 쓰려고 하니까는 이거 자체가 UI 처리까지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 패턴 같이 근데 이제 그러게 되면은 기존의 코드들하고 약간의 네. 이제 기존의 MVC나 MVP로 구현했던 코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이제 기존의 건 다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하나에서 다 관리하는 게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직은 그냥 그 스트림 API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극히 일부적인 경우에만 이제 그 옵저버 그 UI 서브스크라이브까지 쓰고 네. 목적이면은 아직은 스트림 API처럼 쓰고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그런 거 네. 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RX 자바나 RX 안드로이드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만 제공해 주고 있는 거지 어떻게 써라고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RX 자바를 쓴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고 전체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코드가 있다면은 뭐 레거시 코드가 있다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이 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열정적이다 이러면 다 뜯어고칠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쓰실 수도 있으니까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